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가 칼춤 난장판을 치고 떠난 법무장관 자리를 강성 친문 박범계 의원이 물려받았으나 추미애 시즌2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박범계, 윤석열 관계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박범계 예. 장관 후보자죠. 네. 와 윤석열 총장과는 애증 관계라고 봐야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상당히 애 쪽에 기울었다가 네. 지금은 증오 쪽으로 기울었나요? 어떻게 그렇죠. 된가요? 원래 아는 사이가 더 무섭잖아요. 예. 예, 원래 오래된 사이예요. 사법연수원 사법고시 동기잖아요. 23기 동기 아니에요? 그렇죠. 서계령. 젊은 시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시를 구수해서 갔잖아요. 구수. 예, 참 대단해요. 거의 10년 공부해서 가니까 이 박범계보다 3살이 많아요. 그 윤석열 총장이 올해가 환갑이네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 3살이면 나이가 큽니다. 크죠. 네, 그러니까 성렬이 형 쫓아다니다가 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핍박받을 때 예. 그만두지 마, 형.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죠. 네. 그때 호위무사로 자청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아는 사이끼리 더 틀어졌어요.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예, 맞아요. 그 누구죠? 배너를 모함해가지고 예. 총독을 죽이려고 그러다고 해서 쫓아내서 배너가 그 가진 고생 끝에 다시 금유한양해서 나중에 전차 경기에서 이기잖아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나 그 이름이 너무 매두산가 뭔가 될 거예요 아마. 예, 맞아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둘이 같은 충청도에 또 연고가 있어요. 그러네요. 대전이고 예, 뭐 공주고. 박범계가 충북 영동 출신인데, 그렇습니까? 예, 검정고시 나왔어요. 서울에서 다니긴 했는데, 영동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학교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대전 그 둔산 쪽에 그쪽 지역구를 얻었죠.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뭐 서울에서 학교는 다녔습니다만은 아버지 고향이 충남 대전, 또 대전 옆에 공주죠. 예. 그러니까 같은 고향이고 사법 그 동기고 하지만 이게 애증 관계가 얽혀서 아는 사이가 원래 갈라서면은 더 무서워. 더 무섭게 싸웁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렇죠. 어떻게 씹을 방법이 없지만 그렇죠. 아는 사람은 다 속속들이 아니까 그냥 뒤통수를 그렇죠. 사정없이 후려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대검 국감에서도 자세 똑바로 해 하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범계는 추미애랑 차별화해야 되니까 더 독하고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흠이 안 잡히게 예. 그 기술적으로 좀 하려고 머리를 쓰겠죠.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검찰 개혁이라고 같이 쓰지만 그 검찰 개혁을 박범계는 검찰이 문재인을 겨냥한 수사 못하게 막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예, 그렇죠. 월성 1호기부터 울산시장부터 관련된 거 못 막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은 그게 진짜 검찰 개혁이죠. 예, 그렇죠.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중단 없이 수사하는 거 이게 검찰 개혁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둘이는 싸울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인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뭐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박범계 의원은 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판사 그만두고 청와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정이비서 법무비서관을 거쳤고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또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간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자기는 2003년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이고 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사과하니까 대통령님하고 느낌표 딱딱 하고 5일 만에 법무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 박범계를 법무장관으로 시킨 것은 김현미 후임에 변창흠 시킨 것하고 비슷한 똑같다고 건가요? 봐야죠. 똑같아 봐야죠. 본인 스스로가 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렇죠. 그것이
노무현, 문재인의 그렇죠. 그 DNA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소감을 표력을 했더라고요. 강성 친문이죠. 그러니까 저런 생각 자체가 저 문재인한테 먹혔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박범계라는 사람이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예. 지독하게 정치 지향적이거든요. 그렇죠. 판사하면서 줄을 화끈하게 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왜 노무현이 그 민주당 쪽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때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때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정몽준 줄에 가서 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떨어지니 마니니 그 굉장히 왈가왈부할 때가 있었어요. 후보 교체론이 나왔던 그렇죠. 거 많이 나왔죠. 지지율도 안 오르고. 후단협이라는 게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법원 쪽에서 유일하게 사표 내고 노무현 쪽 줄 쓴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경마장에서도 썩은 말 같은 게 돈 안 걸잖아요. 예. 그 썩은 말에 걸어서 만약에 되면 대박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줄에 서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천정배 의원이 섰다가 나중에 그렇죠. 바로 대박이 났죠. 법무부 법무장관도 장관도 하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박범계도 노무현 청와대에 가서 뭐 민정비서관도 하고 계속 그때부터 탄탄대로를 걸고 그 이후에도 문재인 또 줄에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지향적인 법관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어떻게 보면 무대포랄까 막가파식 이런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다면은 이 박범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판사 출신입니다만은 좀 기술적인 기술을 많이 발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 어떤 변화랄까 이런 것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압박과 찍어내기로 윤석열을 밀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만 쫓아내려고 했는데 박범계는 윤석열하고는 잘 관계를 이렇게 겉포장을 하면서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아예 법을 고치고 해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렇죠. 삼국지로 말하면은 윤석열 장군한테 대들었다가 조국이가 처음에 칼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일합도 못 겨루고 칼 맞아 죽었어요. 한 달이나 했나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나와서 한 1년간 싸우긴 했어요. 근데 순 우격다짐이죠. 우격다짐이죠. 뒤 돌아볼 때 뒤에서 찌르고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특히 바둑에서도 왜 묘수 3번이면 바둑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학살 인사 검찰 또 3번 지휘권 발동 이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10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냥 3번이나 해버렸어요. 또 직무정지, 징계 청구 법원에다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됐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1년간 또 싸우겠다 우기니까 문재인이가 끌어내린 거죠.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다. 개망신 당했잖아요. 사과하고. 내 지지율도 지금 거의 30% 되니 쪽박차게 생겼으니 너 끌어내린 거죠. 끌어내리고 박범계를 했는데 박범계는 이제 윤석열하고 정면 승부를 하면은 보나마나 칼 맞아 죽죠. 형형하다가 어떻게 칼 맞아 정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그냥 앞에서 인사 꾸벅하고 우리 잘 지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다가 야습을 한다든지 뭐 전체 그 검찰의 힘 빼는 쪽으로 예를 들면 수사권을 뺏는다든가. 그러니까 전략 변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범계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의 말씀이다, 지침이다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조 관계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라.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잘 지내봐라. 윤석열을 좀 인정을 하면서 허대 검찰 개혁 이건 완수해라. 그 지침을 준 거 아닙니까? 밀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쫓아내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놔두되 주위 참모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한 그런 전략 아닌가. 그래서 검찰청을 뭐 공소청으로 만든다든가 검찰청 자체를 거의 구멍가게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전략 아닌가 싶은데 이게 역사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건지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내세우면서
자기 수사 못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하게 막는 저런 편법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그 의문이 듭니다. 박범계는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추미애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담싸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범계는 또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술을 여러 가지 고급 기술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그렇듯하게 하죠. 국민의 뜻을. 근데 국민이라는 건 이제 강성 친문을 국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추미애는 너무 엉터리 없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소설 쓰시네. 그러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죠. 뭐 이렇게 시정 잡배들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위치가 추락되고 그랬는데 박범계도 말은 험악하게 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예산 요구하니까 국정감사에서 살려달라고 해봐라.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한테 의원님 살려주세요 좀 해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 예산 자체를 폐지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정의가 없는 정권인지 정의부 장관을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세 사람이 정의 담당하는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정의 수준이 아마 좀 너무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박범계가 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니 검찰과 안정적 관계를 갖느니 이게 고급 기술을 좀 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말 쓰겠다. 추미애처럼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말하자면 국민들을 잘 호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 개혁 특위라는 것을 만들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윤호중 이게 아주 또 강성 아닙니까? 그렇죠. 강성 친문이죠.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해버리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검찰개혁 2.0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2.0. 지난번 했던 게 1.0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리고 2차는 검찰을 제도적으로 법으로 고쳐가지고 힘으로 밀어내려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제도로 고쳐가지고 완전 무력화해 검찰이 갖고 있는 칼 자체를 뺏어버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뭐 국민들한테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러니까 거대 여당을 180석을 밀어줬더니 하는 일이 처음에 상임위 원장 할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하겠다고 우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못하겠다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그냥 강제 통과, 법사위에서 무사 통과. 그래서 이 수사권 없애는 거 그리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더니 이런 식의 횡포를 부리는 거죠.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선 지금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6개 분야만 수사를 하도록 했고 특수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줄였죠. 실질적인 직접 수사 분야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꼭 검찰이 해야 할 일만 선거사범이라든가 큰 그런 대형 뭐 사건 사고라든가 뭐 경제 공무원 범죄 뭐 이런 것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뺏어버리겠다는 그런 건데 문제는 윤석열 잡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사법체계 국가 기틀 자체를 지금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니 윤석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검찰총장에 올 텐데 자기 사람이. 그런데 윤석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사법체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게 아니 그러면 공수처도 그러면 왜 수사권 기소권은 거기는 다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자체가 자기를 향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위한 게 진짜 목표죠.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번도 개혁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다 해줬잖아요. 공수처 출범 반대한 적 있어요? 공경 수사권 조정 다 수사권 조정 반대한 적이 있어요? 하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고 그랬어요. 검찰 문화. 근데도 지금도 자꾸 검찰 개혁
타도 윤석열을 외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지금 문재인을 향한 수사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우선 월성 1호기 수사 지금 곧바로 지금 청와대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거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1월 중순에 출범하면 맨 먼저 월성 1호기부터 수사부터 일로 가져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정권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 얼마나 허상인지 이거 국민들이 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한 흐름이 김두관이 이 사람 좀 이상한 분인데 우리 윤 대표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김두관, 황운하, 최광욱 저 열린 뭐 민주당에 이런 사람들까지 합세해 갖고 윤석열 탄핵론 아닙니까? 요 제도 개혁은 좀 장기적인 거라면은 요 윤석열 탄핵론은 단기적인 전략이죠. 이 사람들은 당장 지금 자기들부터도 이게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최광욱 뭐 다 피고잖아요. 탄핵을 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하자고 주장. 국회에서 탄핵만 과반수가 넘어서 탄핵을 시키면 바로 총장 업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가서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가처분 뭐 이런 것도 그건 없잖아요. 되고 안 되고 지금 관계없이 우선 윤 총장부터 스톱시키겠다는 건데 저는 차라리 저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그래. 네, 그래서 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엉터리 같은 정권인지 국민들이 좀 세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탄핵 열풍이 엄청나게 좀 불었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탄핵 열풍이 엄청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추미애가 그 당시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시 한나라당하고 연대해갖고 탄핵시켜놓고 17대 총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보일배를 저 광주에 가서 하고 지금도 무릎이 아프다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두관이 얘기하는 게 탄핵을 하는 동시에 특검, 특별검사나 또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수사 이걸 병행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완전히 윤 총장을 매장시키자.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거 하면은 나라 뒤집어집니다. 자기네 수사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까지 핍박을 하나. 나라 뒤집어지고 말고가 안에 김두관이는 여차하면 지금 강요 미수죄로 들어가게 된 게 나부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깨문들한테 이런 강성론을 들고 나가서 아직도 본인 생각은 대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김두관이가 대권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김두관이는 손해보는 게 없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성친문에 대해서도 호소하고 또 국민들한테 나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저 대권 후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리틀 노무현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한때 리틀 노무현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또 황운하. 이건 울산 시장 선거 개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람이에요. 기소돼 있잖아요. 최강욱이 조국이 가짜 서류 해준 걸로 또 기소됐잖아요. 1년 구형받았어요. 요거는 깜빡하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멀쩡한 윤 총장에 대해서 기소하고 특검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세상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저는 2022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저는 적반하장의 시대라고 봐요.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2020년이. 자기네가 도둑질을 했는데 멀쩡한 사람은 도둑놈으로 저렇게 몰고 있어요. 아시탑이 아닙니까? 아시탑이. 그러니까 아시탑이죠. 아시탑이. 또 교수들이. 문재인도 그렇잖아요. 방역에 관해서 K방역 쫙 선전하다가 백신 문제 내니까 싹 꼬리 내리고 또 저기 모나칸가 어디 전화해가지고 다 됐다고 그러는데 모더나하고 해서 합의 다 했다는데. 모더나에서 자료 냈잖아요. 제한적으로 상의 중이다고. 그게 어떻게 확정입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왜 생색을 냅니까? 되지도 않은 거 뻥튀기. 그러니까 책임은 질병청장 책임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전화해서 됐다고 내가 했다고 또 자료 내니까 야 이거 완전히 북한 스타일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전화 한 통화로 다 됐대요. 그러면 질병청 자체가 없어도 되는 거죠. 대통령 혼자 전화하면 되니까. 그렇죠. 실무진들이 다 해놓은 거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대통령이 했더라도 그건 실무진들한테 그 공을 넘기고 그래야지. 자기가 평소에는
자기한테 뭐 조금이라도 네. 해야 될 것 있다든가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네. 그런 때는 전화 걸었다 어찌다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만 하는데 그것도 뻥이라는 게 드러나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 리더십이 올해 보면은 세 가지 같아요. 갈라치기. 네. 국민들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걸 편가르기를 해요. 갈라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집어 씌우기. 상대방한테 뭐 자기 책임 있는 걸 뭐 상대방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발뺌. 아이, 그냥 묵비권 행사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갈라치기, 자크를 딱 잠가버리죠. 갈라치기, 뒤집어 씌우기, 발뺌하기. 이게 리더십의 3대 특징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박범계가 장관이 됐지만 그동안 추미애가 추진해왔던 이 검찰 개혁, 말하자면은 윤석열 죽이기, 또 검찰 무력화, 이 어떤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정확한 진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출연 배우만 바뀌었지 감독하고 촬영 기사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사도 똑같고 총 감독은 문재인이죠. 추미애는 이제 완전 끈떨어진 년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등을 돌린 것 같은데 추미애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책임져야 할 게 동북구치소입니다. 아, 그거는요. 저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하냐 이거야. 추미애도 그거 갖고 사과를 안 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저기 뭐야 법무부 차관 이용구 그 택시 기사 그 술 먹고 때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대리 사과했더라고요. 추미애는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한 명 더 또 추가 사망이 나타났죠. 그 앞으로도 그게 계속 늘어나서 머지않아 1,000명이 넘을 거래요.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아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거리두기 해라 뭐 안 오면 가서 바로 처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국가 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냐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죄를 졌다고 해도 그 사람 인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하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예, 그렇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 이 구치소는 재판 계류 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죄를 졌다고 해도 똑같은 인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재판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저렇게 감염자, 감염 안 된 사람, 음성, 양성을 막 뒤섞어서 한 방에다 갖다 놓고 오죽했으면 재소자 중에서 한 명은 복도로 뛰어나와서 나 저 방에 있으면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이로 써가지고 창가에 흔드는 거 봐요. 야, 우리나라에 저런 어떻게 보면 야만국도 이런 야만국이 있으면 그렇죠. 아프리카도 이런 나라 없죠.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저 가족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겠구나. 정말 야만적인 정권이구나. 저거는 추미애도 당장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고 사과가 아니라 추미애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지금도 거기 고소 고발건이 한 30건 될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야말로 어떻게 그렇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게 첫 확진이 11월 27일 날 됐거든요. 근데 전수검사를 3주 뒤에 12월 18일 날 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3주간 뭐 한 거예요? 윤석열 뭐 징계한다고 그 난리 법석을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 없다고 실수했잖아요. 마스크도 안 줬어요. 언론한테도 공개도 안 하고 실수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동부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마스크를 구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무증상 음성 판정 수용자들을 방치해가지고 저런 일이 났다는 건 국가의 책임으로 저는 문재인 빨리 이거 국민들한테 엎드려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총리만 지금 사과했죠. 총리만, 대신. 총리는 사과 총리인가요? 그럴까요? 대신 사과. 책임자는 힘은 문재인이가 다 있는데 생생낸 거는 K방역 해가지고 해외 정상들하고 통화하고 뭐 홍보 동영상 만들고 그 많은 예산들에서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법 말이 없죠?
수천억 들여서 K방역 홍보를 했는데 네. 그 돈 가지면은 마스크 다 돌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마스크가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뭐 동사무소에서 한 보따리씩 갖다 주더라고요. 네, 공짜로. 그러니까 법무부가 왜 저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서울시하고 질병관리청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전수조사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료로 내요. 책임까지 떠넘기고 야,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추미애 조국이라는 두 사람 장관을 거치면서 법무부라는 부서 자체가 완전히 이 정신이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닌가. 예? 지금 혼이 나간 검찰개혁이 거 급한 아닌가.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법무부 개혁이 제일 급해요. 그렇죠. 법무부 개혁이 급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다 없는 상태에서 저 강씨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이 된 것 같아요. 법무부가. 예? 어쨌든 추미애는 이 민영사상 책임을 엄히 무리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추미애는 그래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치적인 어떤 재기 가능성을 끊임없이 두드릴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뭐 꿈은 꾸는 자만 얻을 수 있고. 예, 뭐 또 이상한 소리를 그렇죠. 뭐 SNS에 올렸더라고요. 어디 시집을 하나 몇 개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고 출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거기에 너무 넘치는 꿈을 갖잖아요. 그러면 맨 오브 라만차 돈키호테가 되는 거죠. 돈키호테. 맞아요.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 밉상이 됐는지 본인이 알아야죠. 그 나훈아 노래 들어야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모른다는 걸 널 좀 알아라. 그러니까 바보하고 현명한 사람 특징이 다르잖아요. 바보는 자기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고 현명한 사람 자기가 아는데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게 현명한 사람이죠. 추미애가 어떤 유행인가는 아마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판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3번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전임 조국 추미애 같은 짓을 안 했으면 정말 안 하길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